나의 목을 배려했던 철천지 원수.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가라앉기 직전에 조각배 위에 그 원수와 단둘이 타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을 밀어뜨려 혼자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살기 위해 그 원수의 손을 잡을까요? 오늘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하나의 운명이 되어버린 이야기, 고사성어 오월동주입니다. 오월동주, 무슨 뜻일까요? 오나라오, 월나라월, 같을 동, 배주,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에 타다 라는 뜻입니다. 본래는 원수끼리도 위기 앞에서는 힘을 합친다는 뜻이지만 뜻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한자리에 놓인 기막힌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말이 생겨난 걸까요? 춘추시대 오나라와 월나라가 얼마나 지독하게 서로를 죽고 죽이는 원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오나라의 역사상 최고의 병법가 손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손자병법에는 전쟁터의 지형을 9가지로 나눈 대목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사지,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손무는 죽음의 땅에서는 무조건 싸우는 수밖에 없다며 이런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서로를 끔찍이 미워한다. 그러나 그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거대한 풍랑을 만나면 서로를 구하기를 마치 자신의 왼손과 오른손처럼 하게 된다. 철천지원수라도 같은 배에서 폭풍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니까요. 손무는 이 비유로 장수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병사들을 죽음의 땅에 세워라. 그러면 적도 아군도 살아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스스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손무의 말이 단순한 병법이 아니라 인간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걸 증명한 조선의 역사가 있습니다. 1636년 겨울, 병자호란. 청나라 대군을 피해 인조와 조선 조정은 남한산성으로 밀려들어갔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성 안의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한 명은 김상헌,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으니 차라리 죽겠다며 끝까지 싸우자는 척화파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최명길, 명분보다 백성이 먼저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음이 있습니다. 라며 현실적인 화친을 주장한 주화파의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성문이 열리기 직전 최명길이 청나라에 보낼 항복 문서를 썼습니다. 그러자 김상헌이 통곡하며 그 문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최명길은 찢어진 종이를 묵묵히 주워 모아 다시 풀로 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이 찢는 것도 나라를 위함이요, 내가 붙이는 것도 나라를 위함입니다.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했고 찢는 손과 붙이는 손은 그렇게 영원히 다른 길을 걷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흐른 뒤 평생 원수처럼 싸우던 이 두 사람이 기막히게도 같은 배에 타게 된 것입니다. 김상헌은 청나라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최명길은 명나라와 몰래 내통했다는 이유로 압송되어 영하 30도의 청나라 심양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됩니다. 그 차디찬 이국의 감옥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대화 끝에 찢겨진 국서와 붙여진 국서 사이에 쌓였던 앙금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김상헌은 인정했습니다. 비굴해 보였던 최명길의 실리가 조선의 명주를 지탱했음을. 최명길은 인정했습니다. 답답해 보였던 김상헌의 절개가 조선의 자존심을 지켰음을.
방향은 달랐지만 두 사람은 결국 조선이라는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5월 돈주, 원수가 같은 배에 탑니다. 손무가 이 말을 남긴 건 단순히 적과 싸워 이기는 전술을 말하려던 게 아니었을 겁니다. 살다 보면 나와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과도 같은 배에 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배 위에서 거대한 폭풍을 만났을 때 상대를 밀어내어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기꺼이 서로의 왼손과 오른손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이 배가 살아남느냐, 침몰하느냐를 가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잡은 원수의 손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동아줄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물상자였습니다.